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충남에서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매우 적은 반면 대다수는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올해 예산지역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기후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사과값 폭등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농촌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죠.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농촌에 투입되면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능숙하게 고구마 순을 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농민 혼자서 꼬박 하루가 걸리던 작업이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예산군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20명. 이들은 앞으로 3개월간 농촌에 머물며 모자란 일손을 돕게 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그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근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외국인 근로자 이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필요한 기간만큼 파견하는 겁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선 계절 근로자 약 5,000명을 고용합니다.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계획성 있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산군 등 각 지자체는 농가 수요에 맞춰 앞으로 숙박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해 근로자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에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태안군이 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태안군은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 멸치 가공 분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16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19살 이상 55살 이하의 외국인이며 결혼 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됩니다. 고용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태안군 수산기술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매우 적은 반면 대다수는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8%,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대답한 교사는 3.7%에 그쳤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 경험률은 각각 60.7%와 54.5%로 조사됐으며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다는 답변도 85.4%를 차지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습니다. 김건 교권보호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충남교권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도 2016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교육국장, 도의원, 전임교육장, 퇴직교장, 학교장 등 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3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매년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 교권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에 대한 조정,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위원님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의견을 주실 것이며 도의회 위원님과 변호사 위원님의 자문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교육부터 침해사안 처리, 분쟁 조정, 피해 교원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교육 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권보호위원회 김건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잠시 뒤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측면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 진로 변경을 시도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거나 갑자기 차로를 바꿔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는 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로 변경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좌우 앞뒤 안전 공간을 확보한 후 여유 있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새벽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직진 주행 중인데요. 우측에서 좌회전해 오다가 멈춰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야간은 주간에 비해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대처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서행하는 방어 운전이 필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저녁 시간대 천안의 한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선행 차량 호미를 강하게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도로 정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달리다 사고를 낸 건데요. 운전은 앞으로 달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전방 상황에 매 순간 집중해야 합니다. 앞만 잘 보고 운전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꼭 착용하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예산 사과 생산량이 올해 30%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산군 사과발전연구회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착과 불량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과값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산군과 함께 농가 현장 점검에 나선 홍원표 예산군의회 부의장은 정부의 품종 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저출산과 저경력 공무원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정책 개선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 휴가 5일 부여와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등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대표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 홍성 스카이워크가 다음 주에 개장합니다. 홍성군은 타워 시설과 주변 도로,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해 오는 14일부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는 충남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65m로 전망대에 올라가면 천수만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워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와 256가지 색을 표현한 야간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준공식은 개장 하루 전인 13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번식을 도운 천연기념물 황새가 전국 곳곳에서 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황새 번식 쌍 모니터링 결과 16쌍 부화에 성공했으며 아기 황새 55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산군에서 가장 많은 35마리가 부화했고 서산시 5마리, 고창군 4마리, 태안군 2마리 등입니다. 올해 태어난 황새는 지난해보다 12마리 증가해 야생으로 돌아간 황새는 모두 200여 마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내포 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산군은 골프장 실시 계획 인가를 8일자로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 골프장은 지난 2022년 실시 계획 인가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예산군은 시행자가 변경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골프장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홀 규모의 골프장 공정률은 현재 40%이며 내년 6월까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충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예비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군은 예비사업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대학 연계 청년 창업공간 지원, 찾아가는 문화배달, 품앗이 마을축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홍성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곳을 대상으로 예비사업 추진 실적을 심사해 올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성현면 테크노밸리 공원 2곳에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놀이시설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성현면의 평균 나이는 서산시의 평균보다 10살 가까이 낮고 초등학생도 1,400여 명으로 시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공원에는 휴식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9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현면 왕정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복지관에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치료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